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결정과 관련해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주요 당직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단연 화두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결정인데요. 그야말로 전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에 까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십자파를 퍼붓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장관 사퇴하라. 그 이유는 현재 결정이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퇴하라는 공세에 펼 건데요. 사실은 그 현재 각하 결정의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그 내용이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수사권과 그리고 자신의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지휘 권한 그게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런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이른바 수사권 역시 침해당했다. 그리고 소추권도 침해당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상으로 그리고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각각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표결권에 이제 침해당했다. 그 네 가지인데요. 다른 건 차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 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패배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5대 4입니다. 그리고 4명의 현재 재판관은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 그랬어요.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로서 당연히 권한쟁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심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청구 자격이 없고 그래서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해서 각하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심의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4명의 현재 재판관도 당연히 헌법에서 명시한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한동훈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입법 취지 내용과 다르게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 일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권도 없는데 청구권도 없는 사람이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검사에게 소추와 수사권이 있는가? 그게 없다라고 이번에 확정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입법부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받는다고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었던 시행령들을 바꿔내거나 아니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 얘기가 뭐냐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위헌 판결이나 위헌 여부나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한 헌법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민주적인 원칙이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만약에 잘못된 설명을 한다면 그 절차에 맞게 당연히 국회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겠죠. 네. 이 법무부의 검수완박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행령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이라 미명하에 시행된 검수완박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인정을 하고 그 개정된 법률안 토대 위에서 법무부가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6대 범죄로 애초에 검수완박으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와 경제범죄 빼고는 다 뺏었어요. 그런데 법률상의 요건들이 모호해요. 그래서 총량, 검사의 수사 총량을 축소하자는 데는 공감하고 거기에 따른 검찰의 해석입니다. 법무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패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공직자 중에서 직권 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은 뇌물과 결부할 때 부패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범죄 중에 매수나 이해 유도 그리고 금권 선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부패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유통이나 서민 갈취 폭력 그리고 기업력 조폭, 보이스 피싱 같은 거 그러한 경제 목적의 범죄는 그것은 반드시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경제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중요 범죄라는 애매한 구호를 어떻게 명확했냐면은 사법 질서를 저해하거나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의뢰하도록 한 경우 대표적인 게 무고죄, 위증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직접 관련성 부분인데 범인이나 범죄 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일 경우에는 검사가 계속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해석을 명확히 한 거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검수완박에 의한 그 법률을 토대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다, 법률에 맞지 않다는 것은 민주당 주장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개정된 법률 하에 명확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김 전 행정관님. 제가 볼 때는 헌재 결정을 잘 보셔야 돼요. 뭘 뺏었습니까? 검사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계속 뺏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세요. 검사에게는 소추와 수사권 자체가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입법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시행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검사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뺏었다는 얘기가 논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입법 재량권이라고 했어요. 이 입법 사항이에요. 그럼 입법 사항이 위배되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바꿨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명징한 얘기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헌재가 왜 판결을 내리고 왜 거기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내면서 위헌 여부를 물었습니까? 라고 저희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권한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4명은 검사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이 당연히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 그랬어요. 적법하다는 것은 그분들이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권리 침해받은 것을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내부는 판결한 겁니다. 그 의견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제 검찰이 애초에 권한이 없다. 근데 그 권한이라는 것이 검수완박법이 그 전에 모든 검사가 이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의해서 6대 범죄로 한정이 되다가 그것을 다시 다 빼고 부패와 경제 범죄를 한정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권한을 축소한 것이지. 애초에 검사가 권한이 없었다. 권한이 없었으면 검찰청이 예전부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권한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헌재의 판결은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청구 자격이 없다고 각하를 내린 거지만 그 중에서도 4명의 헌재 재판관은 심판 청구가 적법하고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니 왜 계속 4명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에 헌재가 권한쟁의랑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계속 헌법과 불일치되는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4명이 의견을 낸 건 사실입니다만 그 4명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인 5명의 헌법재판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걸 존중하는 게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헌법기관에 대한 협박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헌법적 가치, 헌법적 규정에 맞게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협박이 아니고요. 그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5명의 현재 재판관이 특정 계파 소위 말해서 특정 연구의 소속의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김기현 당대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사는 당신들의 모렴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헌법 재판관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해서 역사가 징벌할 거란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식적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하셔야 돼요, 김기현 당대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하에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지금 모든 행위가 이것도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일부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는데 그 자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사의 권한이 없다. 검사의 권한을 자격을 박탈했다. 검사의 권한, 수사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그러한 검사의 권한을 총량제를 줄이게 하겠다고 한 것이 검수완박이고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인데 그러한 시행령조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내일 국회를 파행을 만들려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그렇게 해요. 과연 그러면 그러한 민주당의 자세도 올바른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약간 아니 계속 검수 원복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시행령 바꾸는 이유가 검찰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행령 이미 바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의도가 그런 거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주 매우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데요. 시행령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검수완박법에 의해 바뀌어진 법률 토대로 이루어진 시행령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현재에서 판결 내린 것은 그 시행령이 이루어진 검수완박법 자체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해서 권한정의를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두 가지 갈래로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자꾸 헷갈리시면서 시행령도 적법하지 않다 그러는데 시행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정된 법률안 위에서 이루어진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법 재량권을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한 입법 재량권을 입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들을 줄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입법부가 요청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네. 시행령 고유 권한이에요. 각 부서의 고유 권한인데 입법부가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을 개정하고 발의하고 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지만 그 부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도 국회가 오히려 월권하는 거죠. 행정부는 당연히 법률 토대 위에 집행을 하는 권한이 있는 고유한 기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전에도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될 때도 논쟁이 뜨거웠는데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 복당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자 민주당은 일단은 묵묵부답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부터 이제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의하면 탈당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달에 아마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올 4월달이 되게 되면 본인이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적으로 민영배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헌재에서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있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헌법재판, 헌법기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다라는 또 여론도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매우 좀 어려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저희 꼼수 탈당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저도 복당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근거가 필요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전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복당을 결정했을 때 저는 국민 여론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의한 어떤 방탄 국회 그런 걸 가기 위해서라도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복당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이 부분은 인용을 했어요. 뭐냐?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해서 분명히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그리고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했어요. 그 장본인이 바로 민형배 의원이에요.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그럼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정확히 저는 배치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 아마 더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하라 그러고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면 그만이니 복당 절차 밟고 어떤 모조의 조치, 그것이 사과로 갈무리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국민 여론이 아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가운데 주요 당직 교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포진된 핵심 당직, 대변인단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위까지 교체가 될까요? 일단 이 제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더 미래라고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이제 단체에서 내부에서 협의를 했었고 당 대표 어떤 거친 논란을 뛰어넘어서 당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서 단합의 전제 조건으로서 인사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쟁점 사안이 된다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건데 사무총장 문제가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총장을 유임을 시켰을 때 비명이나 반명에서 왜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비명과 반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노리는 노림수가 저희 공천권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재정과 인사를 다루기도 합니다만 공천 문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역할들을 담당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인사, 재정, 공천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갈아치우면서까지 이것을 진행을 했을 때 반명, 비명계가 소위 민주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제 생각에는 그냥 전략위원장 또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 그다음에 대변인 뭐 김우겸 대변인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경질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당직 개편을 하고 사무총장을 유임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현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 핫 이슈로 떠오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당이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은 당의 공천심사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만약에 교체한다면은 그 교체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핵심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유임을 한다면 유임하는 대로 비명계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고 그래서 진퇴양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는 유임하는 쪽으로 선택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은 당직자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갈등이 봉합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지속해서 안정적인 어떤 국정의 야당의 동반자로 갈 수 있느냐 국민한테 민생이라 주장하듯이 민생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왜냐? 이재명 대표는요 2주마다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재판장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말고 앞으로 모든 기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재판이 더 늘어나요. 그럼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무총장 유임 교체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더 큰 이슈는 민주당이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법원의 출석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에 따른 당의 공백 상황. 그것을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는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현재까지 후보군이 김학용, 윤재욱 의원 이렇게 좁혀지는 모양새인데 좀 어떤 것이 관건이 될까요? 윤심일까요? 뭐 윤심과 지역구도 이것을 이제 크게 내세우고 있죠. 사실 그렇지만 지역구도로 본다면 이제 전체 의석수로 따진다면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그리고 TK는 25석이에요. 하지만 원내외 인사를 구분해서 원내로 본다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수도권의 저희 당 의원들이 이제 19석, TK가 25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그러한 향배 그것을 이제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 보고요. 결국 이제 대통령과 얼마나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냐. 왜냐? 당 대표는 이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한 자리지만
원내대표는 당의 서열 2위지만 당의 입법 투쟁 그리고 당의 정부의 예산 심의 그러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권한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와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얼마나 호흡을 맞추는 인물이냐 그것이 가장 큰 의결 여건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 사령탑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근 떨어지고 있는 국정 운영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렇다는 판단들이 있으니까 지지율이 또 하락하는 거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과거 같은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의 몰표가 나올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꽤 많은 표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일반적인 당내의 흐름과는 또 다른 흐름들이 국회의원에 있다라는 판단들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 윤핵관으로 불리는 소위 국민공감이라고 하는 그 의원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7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니 그런 어떤 내부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어떤 흐름들로 논의가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나오려고 하시는 인물군들은 그 전에 있는 인물군들보다는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 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